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신보건센터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솔립 기자입니다. 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과 치료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예산 현황을 파악한 결과 1인당 3,609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도 산발적이라 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마루 부위원장은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질환의 예방과 치료,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설치와 운영,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박 부위원장은 서울 시민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예방 정책 토론회를 열고 관련 단체들과 대상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박 부위원장은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현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포괄적인 방식이 아닌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류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 예산이 늘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인력 예산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반대, 인력 예산이 늘면 사업 예산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이 갈 때도요, 인력 예산과 사업 예산이 별도로 분리해서 가야 됩니다. 이에 대해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조례안 내용에 담겨있는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인력과 예산 문제 등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시의회와 관련 단체들과의 의견 교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어느 날 불쑥 찾아와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우울증. 이러한 정신건강과 관련해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는 특별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병은 물론 이웃들의 마음까지 보듬어 줄 수 있는 상담 기술도 배울 수 있는데요. 박정인 기자입니다. 자살 등 각종 정신건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어르신 카운슬러 대학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카운슬러 대학의 첫 번째 시간은 마음 건강의 빨간불, 우울증에 대한 강의. 매우 흔한 질환이지만 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노인 인구의 사망률을 2배나 높인다는 겁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함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관리를 방해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우울증 환자는 우울증이 없는 경우보다 심근경색에 걸릴 확률이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필요한 우울증 치료. 하지만 우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우울증을 의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의 우울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우울한 게 보름 이상 계속 반복이 됩니다. 보름 이상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 모습이랑 원래 내 모습이랑 얼마나 다른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수가 없어졌다. 그리고 나는 총 4회 동안 진행되는 어르신 카운슬러 대학에서 교육 참가자들은 이렇게 우울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정신 건강은 물론 이웃의 정신건강을 돌봐줄 수 있는 상담 기술도 익히게 됩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정말 어렵고 우울증 치명 환자가 많아요. 주위에 70대 중반인데 가서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활기찬 노년을 만들기 위한 건강한 마음관리 비법을 소개할 예정인 한편 교육을 마친 어르신들은 청춘 두레단에서 지역 상담가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예산 지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제도적으로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솔립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경기도의 지원에 의해 시작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확대 발전돼 현재 60여 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지자체 자체적인 조례에 의해 지원될 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실현할 명확한 상위법이나 국가 차원의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예산 지원이 지속될 경우 현재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에 포함돼 없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장애인 가족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고 각 지역의 관계자들을 초청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 가족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장을 신설하고요. 장애인 가족 지원이라고 신설을 하고 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들을 정의해서 전달 체계를 중앙센터, 지역센터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어떨까. 아울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와 오는 11월 시행되는 발달장애인법에 포함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라도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발달장애인법이 오는 11월 시행됩니다. 서울시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한 발달장애인법 시행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연계 등을 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센터 운영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센터는 당사자의 장점과 강점, 욕구를 확인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연계에 생애 주기에 맞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직접 운영과 민간 위탁 외에 지자체가 민간과 협력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애계는 정부의 지자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통폐합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을 비판하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의 복지사업 축소를 저지할 수 있는 장애계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5,900여 개 사회보장사업 중 1,400여 개가 유사 또는 중복 사업이라며 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눔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6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나눔의 물결이 이어진 현장을 김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분홍색 상자에 책과 학용품을 하나둘 차곡차곡 넣습니다. 선물 상자를 받고 기뻐할 아이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채워나갑니다. 이곳은 제6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현장.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축제에서는 나눔단체와 기업 등 약 70여 개 기관이 참가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매년 기부금이 늘어날 만큼 나눔 문화는 확대되고 있지만 이례적인 기부인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국민들이 기부 활동을 계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나눔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은 배우 오지호 씨와 김유정 씨에 대한 나눔 홍보대사 위촉식을 비롯한 축가 공연과 참가 기관들이 준비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흥겨운 속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런 거 하는지도 몰랐었어요. 많이 알려져서 이렇게 이런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나눔으로 하나가 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 나누는 기쁨과 베푸는 보람을 느끼는 이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2015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지난 22일과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주관한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보조공학기기 관련 업체 42개사가 참여해 첨단 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선보였습니다. 또 보조공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용 자동차를 개발한 로봇 공학자이자 박람회 홍보대사인 베니스홍 UCLA 교수의 강연을 비롯한 정책 토론회와 특별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장애인 관광문화진흥회 경기협회가 지난 24일 경기도 의정부시 다리목 근린공원에서 어울림 한마당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날 축제는 바자회와 장기 자랑을 비롯해 임의용 무료 봉사 등이 진행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다 함께 굳세게 끝까지라는 주제로 제35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가 28일 개막해 11월 1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총 27개 경기 종목으로 운영되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7,6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내년 9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리우 장애인 올림픽에 메달 유망주들이 대거 참가해 자신의 기량을 점검합니다. 2015 경상남도 서부권 채용 박람회가 지난 23일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경남 서부권에 총 188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구직자들에게 취업 관련 서비스와 자기소개 컨설팅, 이미지 메이킹 등 다양한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장기 안심주택 3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지원하는 주택의 전용 면적은 3인 이하는 60제곱미터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수시로 접수하고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원산동에서 수박 등 동민 한마음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시 남구구청장을 비롯해 내외빈가 지역의 100세를 넘긴 최고령 어르신 등 많은 동민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날은 축하 공연과 더불어 건강검진, 미용 등의 다양한 봉사와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6일 우산동 구민공원에서 송광마을 대동축제인 한마음, 한가족, 한마당 나눔 문화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시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과 나눔 문화 공연, 나눔 장터 등 이웃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날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우산동 마을 등대의 마을 대동회가 열려 주민들이 마을 복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사라졌어야 할 불청객이 꽤 쌀쌀해진 날씨에도 집안에는 자주 출몰합니다.
바로 모기인데요. 가을 모기가 끈질기게 극성을 부리는 원인, 건강해지는 팁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아침 저녁으로 수온주가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날이 많아 쌀쌀합니다. 추위를 견디지 못한 모기들은 야외에서 자취를 감췄는데요. 10월 초순만 해도 관심 단계였던 서울시 모기활동 지수는 중순이 되면서 모기활동이 거의 없는 쾌적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주위에 바깥에서 활동하는 모기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도심 속 집안에서는 아직도 모기가 말썽을 부리곤 하는데요. 농촌과 달리 도심에 주로 서식하는 빨간집 모기는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기에 비해서 약간 온도가 좀 낮아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없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일단 좀 더 다른 모기에 비해서 생존력도 좀 강하고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추운 날에도 잘 버티는 도심 모기는 이맘때가 되면 생존을 위해 조금이라도 따뜻한 곳을 찾게 됩니다. 여름에는 밤 공기도 따뜻하기 때문에 모기가 종일 활동할 수 있지만 가을에는 수온주가 급격히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기 전인 초저녁부터 모기들이 집안에 대거 들어오려고 하니 우리 눈에 자주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는 흡혈을 하지 않아도 산란이 가능한 빨간 집모기의 변종, 지하집 모기까지 등장했습니다. 굳이 흡혈을 하러 집 안으로 들어올 필요 없이 지하 공간에 숨어 개체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활동이 왕성한데요. 전문가들은 도심에서는 영하의 날씨가 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모기의 괴롭힘을 당하기 쉽다며 방충망 닫아놓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가을철에도 찾아오는 불청객 모기. 미리미리 차단해 안전한 가을나게 하세요. 쌀쌀해진 날씨 탓에 전기 매트와 이동식 난로 등 난방 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데요.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 용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먼지를 깔끔하게 털어내고 플러그나 전선이 손상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안전하게 사용하셔야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